자, 그러면 이제 157쪽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들어왔는데 사무소 이전의 형태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서구에 있는 중개사무소였어요. 여기 사무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옆 건물이 마침 됐으니까 옆 건물로 옮기자.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거죠. 자, 이런 이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이제 그만하자. 김포가 뜨고 있다니 김포 풍무동으로 가자. 그래서 김포로 이전합니다. 그럼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관할 안에서 이전, 관할 외 이전,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할 안에서 이전이에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중개사무소를 먼저 옮겨요. 이전을 먼저 합니다. 이거 중개사무소로 이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록증을 제기해 주죠. 이렇게.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먼저 옮겼으니까 이전 신고 기한이 있겠죠. 그러면 이전 신고 기한은 이전을 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한다. 우리 과목의 두 번째로 중요한 숫자가 10일이라고 그랬죠. 7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10일 내에 사무소 이전 신고예요. 그럼 이때 관할은 문제가 안 되죠. 관할은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으니까 서구청장에게 일단 신고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서류는 이제 등록증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등록증에 사무소 주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이전이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등록증을 재교부해 주죠. 그리고 사무소가 옮겼죠. 옮겼으니까 이거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 맞겠죠. 공인인증서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무소 관련 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할 안에서 이제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전을 먼저 해요. 이쪽으로 먼저 옮기고 이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고 기한은 이전을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 맞겠죠? 10일 내에 이전 신고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관할이 어디냐 문제인데 김포시장에게 할 거냐, 서구청장에게 할 거냐, 아니면 둘 다에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신고와 똑같다. 우리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만 해줘. 간 곳에서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간 곳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 김포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자에게 신고하는 건데 이자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죠.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에요. 이자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불러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관할구역 외로 옮겼을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간다. 서류는 당연히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전 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자가 종전 등록관청이죠. 자, 그럼 이제 등록증 재교부를 받거든요. 재교부를 받고요. 그 다음 절차가 더 있죠. 관할 외로 옮긴 경우는 완전히 이사를 간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서류 송부 절차가 있어요. 서류 송부. 그럼 서류 송부 절차는 이전 후에서 종전에다가 신고를 여기서 받았으니까 야, 내가 이전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다 보내. 하고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 서류를 지첩시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이 있거든요. 이거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있으면 관련 서류 다 보내줘요. 그래서 이 서류를 쭉 보내준다. 그래서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지첩시 관련 서류를 전부 다 보내줘요. 그러면 이게 이럴 수 있죠. 이자가 서구에서 김포시로 옮겼는데 옮긴 이유가 여기서 서구에서 위반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일로 도망간 겁니다, 이거.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자가 위반 행위를 하고 일로 도망갔다. 그러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이자에게 등록 취소하거나 업무유기 때리겠다 하고 뭐 청문서를 보냈다든가 또는 의견 제출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자가 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잡아야 되니까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라는 거를 이전 후에서 하는 게 맞겠어요? 종전에서 하는 게 맞겠어요? 예? 지금 행정처분서를 보내주거든요. 서류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이자가 행정처분 관련서를 전부 다 이자에게 보내줘요. 그럼 여기서 위반 행위를 했지만 행정처분 누가 하는 게 맞아요?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 때리게 돼요. 여기서 서류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때리게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사무소를 옮겼으니까 협회에다가 당연히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당연히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자, 관할 외 이전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그럼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어요. 주된 사무소는. 그럼 분사무소 이전도 마찬가지로 이전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신고 들어가고 신고 확인서를 제교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내 한다? 10일 내 하겠죠. 10일 내 하고 이제 관할이 문제죠. 관할. 짐작되시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광명시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이때 신고 확인서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 인증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확인서를 제교해 주죠. 처리 기한은 역시 7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다가 분사무소 이전했으니까 당연히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해 줘야 되고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지금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겼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게 버렸죠. 둘 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지에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지에 관할 등록관청에 지첩식을 사실 통보한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소지에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지첩시 다 통보해줘요.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모든 행정업무처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에다 다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사무소 이전이었어요. 이게 실무적으로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도 가능이 있습니다. 가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선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 대부분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어갖고 이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권리금 받고 넘기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전 절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호를 정할 때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단지 내 상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아파트 명을 따가지고 많이 짓죠. 대림이라면 대림 부동산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짓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옮기게 되면 사무소 옮기게 되면 상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명칭도 바꿀 수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뭐 송도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상호들이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업을 나중에 할 때 상호를 정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 지역에 개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데는 등록을 안 받아줘요. 같은 이름 쓰면. 근데 삼성이 이미 있는데 내가 삼성으로 등록을 하겠다. 안 받아줍니다. 원래 상법상에는 동일 명칭이 동일 시군구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상법상으로는. 근데 이제 우리는 실무적으로 동일 시군구는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이었다 여기. 그러니까 검단 사거리 여기 이 지역에서 삼성이 이미 있는데 검단 사거리 쪽에서 삼성을 또 내겠다. 안 받아줍니다. 이름을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아니면 뉴 삼성으로 하거나 새 삼성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상호를 정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다 살펴봤어요. 그럼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 넘어가실까요?